이번 시간에는 첫 회사와 첫 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하나하나 좀 영상을 끊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노바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요새 제가 많이 올린 이유가 일단은 글을 쓰면은 그 감정 이런 거를 묘사하기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는 시간도 제가 이게 영상 편집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영상 강의를 할 때도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계속 만드는 거고, 그때 되면 또 바빠서 많이 못 만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시간 있을 때. 자, 일단은 첫 회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또는 왜 첫 교육기관이 되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학원 등록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그냥 아무나 그냥 최대한 다 받았겠죠. 나이 제한도 없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딱 가장 좋은 어떤 그때 친구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학습적인 측면도 그렇고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이제 저는 취업 그 자체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40대 막 초반 이렇게 신입 개발자 이렇게 이런 게 박사학위자가 아닌 이상은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이제 IT 관련 박사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도전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처럼 막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등교육기관이면 뭐 중학생 가르치고, 뭐 고등학생, 그러니까 타겟팅을 그렇게 한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첫 교육기관이라는 게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전공자들은 이렇게 학교에 한 4년 공부하고 바로 회사를 갈 수가 있어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첫 교육기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교육기관도 안 나왔는데 가는 경우가 없죠. 왜냐면 전문 기술이니까. 근데 이제 첫 교육기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습관이라는 측면,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틴노바 교육법 중에 제가 만든 교육법이 패턴 교육법이랑 세계관 교육법이랑 미러링 교육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세계관 교육법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그 학원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게 처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첫 여행을 가보면 처음 가보는 데선 약간 긴장도 되지만 집중이 빡 돼서 좀 더 기억에 강하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또는 뭐 고등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그런 경험들, 서먹서먹했던 경험들, 또는 그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조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배운 것들이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나름 증거를 대보자면, 뭐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회사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회사를 가면 그 회사가 단체 생활을 해본 게 그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체계가 강한 게 뭘까요? 군대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7, 80년대만 해도 남성 중심의 좀 사회였잖아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좀 협소했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가 힘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벌이로 먹고 살 수가 없어지는 시점이 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같이 이제 일을 다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 시대에 이제 대부분은 남성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임신을 하면은 약간 그 회사에서 싫어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발업계에선 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진 않지만 뭐 TV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데, 아무튼 어쨌든 그 앞 시대에는 주로 이제 남성들 위주로 회사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 단체 생활에서 군대식의 어떤 그 스타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즉 맨 처음 단체 생활을 해본 게 군대였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그 남자들이 되게 많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 군대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 복무가 의무인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어떤 문화가 다른, 그러니까 나라별로 문화가 다른 거 보면, 그 소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실리콘밸리처럼 수평적인 문화를 처음부터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군대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그 사람의 앞전의 기억 또는 먼저 경험한 그 무언가가 그 사람의 그 나중의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거를 교육으로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첫 교육기관이 여러분들에게 IT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 언어를 바라보는 시선, 코딩이란 걸 정의를 해주고 첫 강사가, 여러분 처음 본 강사가 정해준 대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그냥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볼 때 코딩 낭인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도는 거죠. 정처 없이. 정처 없이 떠드는데 뭐 잘해가지고 뭐 프로페셔널 레벨에서 떠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은 그냥 막 이거야. 변수에서 뭐 포문 뭐 거기까지는 계속 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몇 년간 진짜 뭐 딱 이도저도 아닌 레벨에서 계속 이렇게 포기했다 다시 했다 포기했다 다시 했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4년제 친구들 중에 코딩 포기하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어렵고 교수님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내가 몰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고 놓치면 진도 못 쫓아가게 되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비굴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나 졸작에 나 좀 껴주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게 되고 실제로 많이 들어요. 저 때도 그랬고 실제로 뭐 팀너바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전공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잘하는 한두 친구가 졸업시키죠. 보통 친구들은. 아무튼 그래서 첫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것들이 고스란히 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다수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금전적인 이런 측면들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국비 지원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국비 지원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제 국비 지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다 보니까 퀄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갓 졸업한 경험도 없는 그런 강사를 쓰는 경우도 허다하고 걔 중에 정말 괜찮은 강사를 쓴다고 해도 시스템 자체가 나라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9시간 주 5일을 해야 한다든지 뭐 9시간 주 3일을 해야 한다든지 그걸 딱 공지한 대로 딱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남아서 이제 개인 지도 해줄 때도 많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정확히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짧게 끝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원법상 그걸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하루에 9시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9시간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9시간 집중하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 9시간 집중을 하게 만들려면 그 강사가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데 그걸 5일을 하는 거야. 근데 저같이 숙련된 강사들도 14년을 제가 해오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삐끗하고 놓치기 십상인데 문제는 그런 컨트롤 능력도 없는 강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게 진짜 유의미하다라고 알려주려면 현업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육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라에서 주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강사가 정말 뛰어나면은 얼마 더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명당 얼마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아직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뭐 보면은 맛집이 갑자기 맛이 변했어 보면은 재료가 바뀌었다든지 저 저렴한 걸로 뭐 그런 걸 많이 보실 텐데, 이거는 거의 수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입 이제 뭐 잘 모르는 친구들을 강사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소위 이제 스타 강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분야가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차라리 이런 때는 입소문을 타잖아요. 아, 저 강사 되게 잘한다. 막 이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뭐 국비 지원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쪽은 오히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니까 무료로 배워서 참 좋긴 하지만 퀄리티가 보장이 되긴 참 힘들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 욕 많이 먹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된 수익이 있고 그게 이제 퀄리티 어떤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측면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그런 평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현재가. 그래서 아무튼 첫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 다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굉장히 뛰어나야만, 그리고 현업 경험이 풍부해야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비교적 정확하고, 그리고 강사의 세계관, 뛰어난 강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아온 IT 업계와 뭐 커뮤니티에서 보는 IT 업계랑 너무 달라요. 물론 저도 야근 많이 했고 살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면 그냥 고객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고객을 떠나서 회사를 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 한 끗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평소의 습관 차이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습관 같은 거를 주려면 그 습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습관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그 교육 그 자체? 아, 이건 변수다.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레이어가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강사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그냥 파워포인트 읽어도 누구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그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 첫 회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한 4년대 친구나 아니면은 뭐 국비를 졸업한 친구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곳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코딩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주입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해. 나 미술을 할 거야. 근데 뭐 미술 입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조각상 그냥 막 그리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미술이 조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미술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입시의 기준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뭐 아그리파인가 막 이런 거 그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뭐 제가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틀에서 평가를 위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하면 사람이 창의성이 제한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코딩도 내 생각을 코드로서 표현을 해보는 게 익숙해져야 되지,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거야. 뭐 최적화는 이렇게 짜야 되고 이렇게 짜야 되고 이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 이런 관점으로 공부하니까 문제예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누가 만들었고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학교에서 배우면 버블 소트 무슨 뭐야 셀렉션 소트 뭐 이런 거 별의별 거 다 배우는데, 나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내가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있으면 그 원론부터 보통 그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탄생해왔고 그 어떤 창의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 주제로 창의성이, 개발자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워낙에 할 말이 많아서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아무튼 그래서 첫 회사를 여러분들이 가시면 보통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그 회사의 스타일이 결국 여러분들 첫 스타일로 굳어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임의 수준이 높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이득인 거고, 수준이 낮으면 여러분들은 이득이 아닌 거야.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회사에 뭐 배우러 가지 말라고.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야. 돈 받았잖아. 아, 돈 조금 받았으니까 배운다? 그럴 거면 학원을 가시지. 사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대놓고. 그러면 되게 위험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우려면 배우는 연봉을 받으셔야 돼요. 연봉 막 1800, 1200? 이렇게 받아주셔야, 뭐, 진짜, 뭐, 싸게 그냥 허드렛일 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시킬 수는 있겠다. 자본주의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정한 만큼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닐 거면 진짜 뭐 북한처럼 어떤 진짜 뭐 배급제로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북한도 잘 보면은 되게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없이 모두 평등하게 나눠 쓰자 이건데, 잘 보시면 부정부패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살고, 그 이제 이민들 같은 경우는 잘 못 사는 이런 구조가 생겨버렸잖아요. 결국엔 장마당 같은 게 생기고, 뭐 뭐 중국도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였다가 잘 보면은 이제 뭐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효율성,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로서 어떤 어디서 배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운다가 아니고 솔직히 그냥 일하는 거지. 근데 일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서 발전이 되는 거지. 그거는 배운다라고 표현하기 힘들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가끔 신입들 보면 처음 오는데 마치 뭔가 배울 것처럼 스탠바이 하고 있는 애들 있어. 업무가 지시가 내리면 보통 그냥 지가 하는 거지 뭐.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선행이 필요한 거죠. 4년제 나온 애들이 가끔 보면 국비 출신 애들 무시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학원 출신 애들. 그 왜 그러겠어. 공부한 기간의 차이 뭐 이런 거 수준의 차이 때문 아닐까? 여러분들이 국비 나왔는데 졸라 잘하면은 그 아무도 무시 안 해요. 근데 이쪽은 원래 그래. 고졸이든 중졸이든 잘하면 장땡이야. 다른 분야랑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아무튼 그건 2번에서 얘기를 해주고, 일단 1번에서는 첫 회사의 중요성인데, 그 회사 만약에 코드 스타일이 있잖아. 코드 스타일 이렇게 있으면 이 코드 스타일이 마치 이 회사에서 현업에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 모든 개발자들이 기라성 같아 보여. 막 되게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막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이게 되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주게 되나 봐요. 그러면서 되게 편협한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만난 개발자 이상하면. 그래서 그렇게 개발자를 정해야 하면은 이제 소위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우리 팀도 많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란다. 저 연봉은 사귈 수밖에 없다. 무슨 3천대 중반 연봉 가지고 왜 그러지? 진짜? 인간적으로 그게 얼마나 못 살면, 얼마나 그렇게 개발자 연봉이 안 높으면 본인 연봉이, 그게 이제 사기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본 게 없으면.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돈 잘 버는 개발자까지 다 받고, 저도 밑바닥에서부터 월급 70 받고 시작해가지고 위까지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지가 몰라서 그런 거야. 바보들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그거야. 내 주변에 서민밖에 없으니까 건물에는 건물주가 없다 이 뜻이야. 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뻥이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지. 그 개발자라는 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정말 딱 정해진 그 규격 안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2번에 다시 왜 이렇게 침범을 하지? 아무튼 1번 얘기를 좀 마무리하자면, 첫 회사라는 게 코드 스타일, 그 개발 문화, 예를 들면 그 안에서 GitHub 같은 걸 만약에 GitHub에다 뭐 커밋을 하고 서로 막 쓰는 문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얘네는 뭐 지라를 쓰는 거야.
이렇게 뭐 소스는 뭐 깃을 쓰고 뭐 SVN을 쓰고 막 이러고 이 회사에서 뭐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FTP로 뭐 쓴다. 근데 요즘 그런 회사는 없죠. 근데 이제 심한 데는 CVS까지 쓰는 데 있더라고. CVS 되게 오래된 SVN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좀 더 협소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이 얘기가 뭔지 이제 모르시면은 찾아봐요. 기시 이런 건데 아마 지금 보셔도 모를걸 완전 초보분들은 SVN 뭐 이런 건데 이게 소스 관리 툴이에요. 소스 관리. 뭐 그런 툴을 그 회사 쓰면 마치 이게 진리인 양 왜 쓰는지 정확히 알고 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새 되게 많이 쓰니까 구글이 쓰니까 이렇게 쓰더라고. 왠지 구글이 잘했겠지 뭐 이런 거지 뭐. 생각이 1도 없어. 구글이 하면 그러면 다 좋냐? 아니야. 구글도 말아먹은 사업 되게 많아요. 구글도 많고 페이스북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시도를 많이 할 뿐이지. 그 중에서 잘 된 거 막 크롬이나 막 이런 거만 막 대단해 보여 뭐 이러는 거지. 썬다 피차이란 사람이 크롬으로 크롬 팀을 성공시켜가지고 그 구글 CEO까지 올라오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구글이 되게 막 모든 걸 성공시킨 게 아니고 걔 중에서 이제 되게 좋은 제품이 있는 거지. 많은 시도를 해봤더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글의 선택이면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첫 회사에서 어떤 툴을 쓰나 뭐 지라를 쓴다 뭐 얘네는 지랄이 아니에요. 지라를 쓰고 지라를 쓰고 뭐 또 뭐지? 뭐 어떤 데는 뭐 트렐로 쓰는 데도 있고 뭐 이런 툴을 쓰는 게 마치 그게 막 괜찮은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디버깅, 그러니까 버그를 잡는 툴을 이런 걸 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개발자 스타일인 거죠. 저는 사실 디버깅 할 때 저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서 그런가? 좀 저는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있는 툴보다는 오히려 해커들이 쓰는 툴도 쓰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역해킹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거 하기 나름이에요. 방법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회사의 방법만 이렇게 익어버리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저는 옛날에 있잖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개발자가 한 명 있었어. 근데 그 개발자가 제가 한 3년차 이때 됐을 때 그 개발자가 15년차 개발자예요. 지금 나이 꽤 많으실 텐데 50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PHP는 하등한 언어래. 그리고 ASP는 되게 좋대. 그 회사 ASP로 웹 개발하던 회사였거든. 아주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하등한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게 바뀐다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PHP는 전 세계 웹 개발의 70%를 점유해요. 그리고 PHP5까지는 성능이 되게 낮았었는데도 그래도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엄청나게 빨라졌죠. 속도가 느린 언어가 아니게 됐죠. 근데 속도로 그 언어를 평가하기도 힘든 게 언어마다 사실 목적이 좀 달라요. 근데 PHP는 딱 그 웹 개발에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좀 어떤 생산성에 좀 주안점을 둔 언어다 보니까 어떤 속도가 뭐 C처럼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머리 쓰기 나름인 게 뭐 페이스북에서 중간에 이제 PVM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튜닝해서 쓴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란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겠죠? 아무튼 하기 나름이라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망치는 좋은데 뭐 장도리는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목 같은 거 뺄 때는 장도리가 좋잖아요. 사용의 어떤 목적이 다른 거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막 C 덕후들은 나 되게 싫어할걸? 나도 걔네 싫어해 근데 답 없어요. C가 가장 완벽한 언어 막 이질하는 애들 치고 제가 제대로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코드 튜닝이나 하고 있고 의미가 없거든. 모든 언어가 C를 택할 리도 없고 요새 인공지능 쪽은 파이썬이 되게 좋죠. 파이썬이 워낙에 의존 라이브러리들이 워낙에 많아서 인공지능은 서로 의존이 돼 있고 생산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러면 C로는 왜 이런 프로젝트를 잘 안 할까? C로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오히려 요새 인공지능 파이썬으로 하죠. 근데 파이썬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좀 빌드하는 방식이 C보다는 조금 네이티브에 가깝지 않은데 여기서 네이티브라고 이게 왕초보용인데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지? 아무튼 네이티브란 건 그 어떤 좀 컴퓨터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뭐지? 알고리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언어별 알고리즘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짜는 대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파이썬이 높은 평가 받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저 같은 이제 그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람 되게 생각이 유연하네. 이 사람 아는 게 많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가 좋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C가 가장 완벽한 언어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아니고 노에스큐엘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 중 하나가 얼랑이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걔는 아예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훨씬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나온 최근에 각광받는 노에스큐엘 언어들도 꽤 많아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러면은 C로 안 짰으니까 걔는 뭐 별론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우물안 개구리면 편협한 사고를 그 누군가에게 주입하기 참 좋죠. 오히려 알면 알수록 유연해지고 어떤 이게 정답이다라고 어떤 언어가 제일 좋아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개발자 그런 개발자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임금 문제예요. 임금 문제. 팀노바 막 연봉 높다고 욕 많이 먹잖아요. 뭐 왜 돈 많이 벌면 욕 먹어야 되나? 부자들은 나쁜가? 근데 뭐 부자야. 뭐 임금 조금 더 받는 건데. 임금에 대한 정의가 완전 다른 거야. 임금님 말고. 임금에 대한 정의.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 우리 회사 신입이 뭐 2,600이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신입 연봉인 줄 알아. 근데 제가 인용하는 자료가 뭐예요? 그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은 뭐 자코리아 같이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통계들을 많이 사용하죠? 왜 그러겠어?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 연봉이 신입 연봉인 줄 알아요. 바보들이야. 근데 저는 통계를 찾죠. 그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은 케이스들을 다루기 때문에. 음. 근데 중요한 건 그 회사만 알고 이런 정보를 평소에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상사거나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의 정의라면 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 회사에서 올려주는 연봉폭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가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기술력이 딸리면 경력이 늘어도 조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사장이 뭐 돈 퍼다 나른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모든 습관이나 모든 생각들 이런 걸 지배하게 돼요. 첫 회사가. 물론 이제 좋은 교육기관을 가셔서 강사가 막 포스가 있고 강사가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 대한 정의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강사라면 상대적으로는 그런 거에 이제 빠지기 쉬울 수 있죠. 예를 들면 팀노바에서도 회사 갔다가 딱 다시 재구직하는 경우 요즘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딱 조건이 이상하거나 이상하면 제 기준에서 확 제가 나오라고 그래요. 아니다. 여긴 뭐가 잘못돼 있어. 학생들이 그래서 상담을 하고 저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상담을 하고 이직까지도 제가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직은 한 3, 4명 벌써 도와준 것 같네요. 연봉 협상도 도와줘서 한 연봉 협상 중소기업 기준으로 한 400 정도 오르면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근데 400씩 다 올랐어요. 1년 차 지나고. 2년 전에 들어온 친구들이 1년 전에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할 때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첫 회사나 첫 교육기간 중요한데 너무 모르면 당합니다. 너무 모르면 당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회사 가서 내가 첫 회사는 내가 없으니까 조금 받지 나중에 올려야지 하는데 못 올립니다. 애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잘 못 올려요. 여러분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쭉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어떤 습관이라는 건. 아무튼 1번은 여기서 종료.